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요, 저희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수원의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수원하면 많은 분들 광교 신도시 떠올리실 텐데, 광교 신도시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또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노후주택들도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라는 그 훈훈한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수원 시장 어떤가요? 수원 시장을 먼저 보기 전에 수원의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10년 전 기준으로 가게 되면 약 110만이 안 되는 이런 인구, 그러니까 107만 정도 인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년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 잡으면 120만에 가까운 인구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1년에 약 13,000명 이상씩 늘어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인구가 늘어난다, 13,000명씩 늘어난다 그러면 세대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적어도 4,000세대에서 5,000세대씩 늘어나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10년 기준으로 잡으면 약 17만 정도의 인구가 늘어났다 그러면 약 4만 세대, 5만 세대가 늘어나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공급도 많이 늘어났지만 수요층도 탄탄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구옥이다 신옥이다를 떠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순하게 그냥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수원의 시장이 좋다 이거로 끝나면 안 되겠죠.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공급과 수요에 따른 어떤 개발 호재 플러스 그 다음에 교통 호재가 좀 따라줘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네. 수원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오래된 노후도가 오래된 아파트 형태, 주거 형태를 갖고 있던 수원이 네. 본격적으로 팔달구와 장안구 일대로 해서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이제 이미 들어간 지역도 있고 네.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지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실제로는 신축된 아파트 가격대가 가장 높이 이렇게 움직였고 지금 이쪽 팔달구와 장안구 일부 지역 재건축 재개발 시장 빼고는 이쪽 영통구 쪽으로 와서는 가격대가 공급량이 많았기 때문에 네. 가격대가 살짝 빠지고 있었던 이런 그림을 좀 그려내고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 구조는 바로 교통 호재를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2기 신도시 하면서 영통 광교 일대를 개발하면 개발에 따른 교통 분담금을 이미 걷어놓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양하는 시점에서 분양가에 교통 부담금이 이미 녹아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이 이제 현물의 시장으로 돌아오는 이런 시장이 있다. 그게 바로 신분당성 들어보셨죠? 네, 지금 광교로 통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광교에서 저쪽 서쪽인 건성구 쪽으로도 지금 공급량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거든요. 그쪽으로 신분당선이 연장해서 들어가는 구조가 또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GTX A로선이 저기 강남을 거쳐서 분당을 거쳐서 네. 동탄까지 내려갑니다. 그 병목점이 바로 수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원의 동쪽에 교통호재가 또 발장되고 있고요. GTX C 노선이라고도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죠? GTX C 노선이 양주 옥정에서 시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남을 가로질러서 네. 과천, 안양, 의왕을 거쳐서 이쪽 수원의 권성구 쪽으로 팔달구나 저쪽 서쪽 방향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로 확 누르고 있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원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이미 들어간 시장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정해진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통구 일대, 그 다음에 장안구 쪽 일대의 아파트 시장이 잠깐 주춤하는 시장을 내년 봄 정도부터는 다시 상향 조정 방향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교는 이미 뜨거울 대로 뜨겁고요. 뭐 계속해서 여지는 있겠지만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까지도 이제 앞으로 더 오를 여력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 접근을 해보시려면 시청자분들은 어떤 부분에 좀 유의를 하고 주력을 해야 될까요? 권성구 쪽으로는 신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내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성구 쪽으로 그 주변에 영통구와 권성구가 맞닿아 있는 이런 구와 구가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신규로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시장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아닌 오히려 구도심권의 오래된 아파트나 오래된 단독주택지나 빌라 시장도 메리트가 높아지는 시장이 2020년에 돌아오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수원에 지금 부동산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중간한 위치에 어중간한 연도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하시는 위주. 그래서 네. 신규면 완전히 신축 아파트 아니면 구옥이면 굉장히 오래된 네. 그러니까 장안구나 팔달구 쪽으로 가서 오래된 도심 안쪽으로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권성구나 영통구에 거의 신축이 없지 않나요? 보통 이제 지어진 지 꽤 된 아파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빌라 위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권성구나 영통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지어진 지 꽤 오래된 형태의 아파트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중간하게 재건축 재개발도 못 가고 그렇다고 해서 신축 아파트라고 보기에도 기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이 네. 아파트 시장은 버티기 시장 혹은 조금 갈아타보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안구나 팔달구 쪽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빌라나 상가주택이나 아니면 옛날에 연립 빌라식의 아파트들 네. 그런 시장은 노려볼 만하고요. 만약에 그 시장을 못 들어갈 것 같으면 광교나 동탄 네. 쪽으로 붙어서 신축 아파트 쪽으로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